자, 우리 이전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었고, 이제는 그 지수함수의 활용 파트로 접어들어서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, 그 중에 먼저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지수 방정식이란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보자면,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우리 지수 방정식이라 그래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식을 봅시다. 자, 이렇게 지수 파트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보면 우리 그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 한다는 건데요. 그 지수 방정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, 지수 방정식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이런 지수 방정식을 봤을 때 그 지수 방정식을 풀어내는 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. 자, 중요한 건 이 지수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럼 이 지수 방정식의 풀이에 자, 배경 지식이 될 만한 내용을 이 화면에서 자, 2가지 정도 소개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슬라이드 넘겨 다음 화면부터 본격적으로 지수 방정식을 좀 접해보도록 할 건데, 자, 먼저 여기를 봐주세요. 여기 밑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, 또 여기 P가 양수라고 가정한 채로 식을 보는데, 자, 수식을 보니 지수에 미지수가 있네요. 그러면 이 식 역시나 지수 방정식이다라고 불러줄 수 있겠는데, 이 지수 방정식의 해가 자, 지금의 상황에서 한 개 나온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사실 이 내용은 로그의 정의 때부터 계속 등장해온 내용인데, 자, 로그의 정의 공부할 때 이런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. 이 밑이 1이 아닌 양수고, 자, 여기 양수가 위치한 상태에서 똑같은 식을 보면서요,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수 x 오직 하나 존재한다, 이런 내용이 등장했었거든요.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본다고 보면 되는데,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지수함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수의 그래프와 함께 이 사실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. 새로 요 함수의 그래프 그려봐라라고 하면 우리 잘 그릴 수 있죠. 자, 밑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가정해 주세요. 그러면 A를 밑으로 한 지수함수 얘기하는 건데요. 자, 밑이 1보다 클 때, 또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케이스 나눠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다르겠지만, 어쨌든 그 X축 위쪽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식으로 그려지거나 쭉 내려오는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. 그러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. 자, 여기는 지금 밑이 1보다 큰 경우를 가정하고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. 어쨌든 이 함수의 그래프 잘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자, 여기 P를 따와서 임의의 양수 P에 대해서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 그려봐라라고 하면 우리 잘 그릴 수 있죠. 그냥 X축 위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. 자, 그러면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하고요, 그 다음에 이 Y는 P라는 직선, 임의의 양수 P에 대해서 자, 두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이 몇 개 나오냐 물어보면 그냥 하나 나옵니다. 무조건 딱 하나. 그 교점의 X 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일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 나오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도 한 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, 임의의 양수 P에 대해서. 그 사실 이제 함수의 그래프와 함께 이해해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로그의 정의 때부터 등장하던 내용을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자세히 공부한 다음에 이제서야 더 디테일하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뭐 로그 a의 p다,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. 로그에 대해 약속한 게 있으니까. 자, 그 정도 일단 배경 지식 삼아 쭉 알고 있으면 돼요. 자, 우리가 살펴볼 지수 방정식은 이거보다는 식의 형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. 그냥 요런 지수 방정식만 볼 건 아니기 때문에, 자, 진짜 배경 지식 삼아 알아둘 만한 내용 얘기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자, 이제는 지수방정식의 풀이와 직결된 내용 하나를 얘기할 텐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. 지수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다음 성질을 이용해서 자, 기본적으로 풀이를 가져가는데 이 밑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또 가정한 채로요. 자, 이 조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치는 조건은 지금 보시면 보이겠지만은 양방향 화살표예요. 그 말은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. 두 조건이. 자,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그 얘기를 좀 하고 오는데,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. 그죠? 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, 어쨌든 지수함수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자,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. 이 논리는 참입니다. 지수함수에 대해서. 자, 그럼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면 참인 명제의 대우는
늘 참이게 돼 있죠.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해 놓은 채로 자, 이러면 이렇다란 명제는 또 참일 수밖에 없는데 구조를 봤을 때는 내용을 볼게요. 자, 밑이 같은 상황에서 자, 이 식이 성립한다면은 지수끼리 값이 같다란 논리가 성립한다는 거예요. 어쨌든 이 명제는 참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 명제의 역을 또 생각해 보는데 자,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도 참이란 보장은 없어요. 그 사실 인지하면서 자, 이 명제의 역인데요.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놨어요, 지금. 이 명제는 참일까요? 함수의 정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이번에는 이 명제도 참이란 걸 자,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. 지수함수 역시 함수입니다. 그래서 이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2개 이상이어도 안 되고 자,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죠. 그런 대응은 함수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. 자, 그렇기에 x1과 x2가 서로 같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자,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. 이 둘이 다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지수함수도 함수기 때문에.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 명제도 참일 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마지막에 적어놓은 두 명제를 볼게요. 이 두 명제를 엮어 생각하면은 자, 이 조건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. 두 명제가 모두 참이기 때문에. 그래서 둘의 관계를 자, 요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. 자, 요 내용을 통해서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수방정식의 풀이 때 자, 이 내용을 어찌 적용해 줄 것이냐? 밑이 같은 상황이네. 밑이 1이 아닌 양수로서 같은 상황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? 자, 양변의 값이 같다고? 그 말은 지수끼리 당연히 값이 같다는 거야. 자,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 식도 성립하게 돼 있으니까 라는 논리를 적용해서 우리는 지수방정식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게 될 거란 겁니다, 앞으로. 자, 정말 간단한 지수방정식 여기 예로 띄워져 있으니까 이 지수방정식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.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요. 자, 여기 1이 아닌 양수가 있어요. 지수 x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양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한 개 나오겠죠. 자, 그걸 여기서 얘기했잖아요. 그죠? 그 한 개의 해를 찾아보는데요. 자, 여기 밑이 3이니까 81도 3의 4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, 밑이 같은 상황으로 자, 일단 양변을 표시해 놓고 나면 밑이 1이 아닌 양수로서 같네요. 그 상황에서 이 식이 자, 성립한 상황에서 이 식도 성립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밑이 1이 아닌 양수로서 같을 때 자, 두 식의 값이 같으려면은 지수끼리 값이 같아야만 해. 이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, 이 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x값 오직 하나의 해. 자, 4라는 거 우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내용을 바탕으로. 요런 내용들 배경 지식으로 해서 앞으로 지수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를 찾아 나가야 될 겁니다. 그러면 지수함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수방정식에 관해 어떤 개론적인 얘기는 요 정도 해놓기로 하고 자,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방정식을 좀 만나러 가볼게요. 자, 그럼 이제 지수방정식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는데 지수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다음 성질을 이용하여 푼다 그래서 자, 여기 있는 내용을 직전에 소개를 했었죠. 짤막하게 그 내용 잠시 돌이켜보자면은 자, 식을 봐주세요. 양변에 밑이 같아요. 그 밑이 1이 아닌 양수일 때는 자, 이 식이 성립하자면은 양쪽 지수의 값이 같아야만 된다. 이 논리가 성립한다 그랬죠. 보고 있는 두 조건이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이 관계 성립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그 지수방정식을 해결하는데 계속 적용해 줄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지수방정식을 해결해 볼게요. 위에 뭐라 적혀 있냐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로 돼 있어요. 자, 주어진 지수방정식 보니 이 등식에서 양변에 밑을 같게 해줄 수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. 그때는 밑을 같게 해주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입니다. 그래야 밑이 같아야 양쪽에 이 내용 적용해서 지수방정식 쉽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, 먼저 밑을 같게 해줘 보는데 밑이 여긴 4고 여긴 2분의 1이죠. 그러면 양변의 밑을 2분의 1로서 갖게 할 수도 있고 4로서 갖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4를 보면 2의 제곱이 떠오르고 자, 2분의 1 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떠오르기 마련이니까 전부 2의 거듭제곱꼴로 봐줘서 밑을 2로서 맞춰 적어 볼게요. 양변에. 자, 식변형 해줍시다. 밑이 같도록. 그럼 여기는 2의 제곱의 x제곱. 그러면 지수법칙 활용해서 이렇게 식 정리할 수 있고 자, 그 다음에 여기는요.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 마이너스 9제곱. 그러면은 지수법칙 활용해서 이렇게 식 변형해 줄 수 있는 거 맞죠?
자, 식 변형해놓고 그러면 밑이 1이 아닌 양수로서 맞춰 적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식 성립하도록 하는 x값 찾아주면 되는데, 자, 이 등식 성립하자면은 요 논리 적용해서 지수끼리 값이 같아야만 되겠네. 자, 이 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x값이 이 식도 성립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면 됩니다. 그 해가 이 지수 방정식의 해일 거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해를 찾아보자면은 적절히 이항해가지고 x는 3이다라고 바로 방정식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.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, 자, 찾아봤습니다. 3이에요. 밑을 같게 할 수 있다면 같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 내용 적용해서 자, 방정식의 해를 봐주는 거예요. 그렇게 두 단계 거치면 된다는 거고, 요 방정식 보면서 했던 얘기 바로 복습을 할게요. 자, 여기는 뭐 식이 위에서보다는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지만은 밑이 지금 보면은 서로 역수예요. 그걸 봤을 때 바로 밑이 같게끔 식이 세팅이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. 자, 그러면 밑을 같게 해줘 보는데, 밑을 3분의 2로 맞춰 적을 수도 있고 2분의 3으로 맞춰 적을 수 있는 거지만 밑을 3분의 2로 맞춰 적어 볼게요. 그 말은 식의 좌변은 건들지 말자는 소리고요. 자, 식의 우변은 밑이 3분의 2가 되도록 해주자면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2x 플러스 6제곱이다 봐서 지수법칙 적용하는 겁니다. 바로 요렇게. 자,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값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. 밑이 1이 아닌 양수로서 맞춰 적힌 상황에서 바로 요 내용 또 적용하면 되겠죠. 이 식이 성립하자면 지수끼리 값이 같아야만 되는 거 아니겠니? 라고 하며, 자,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우고 나서 적절히 이항의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거든요. 자, 좌변 인수분해 되죠. 바로 요렇게.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2, 자, 또 마이너스 3이네 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. x가 마이너스 2일 때, 또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식 성립한다는 겁니다. 자, 다음으로 살펴볼 지수 방정식은 식을 봤을 때 특정 형태의 식, 이 a의 x제곱꼴의 식이 반복되는 경우인데요. 그럴 땐 기본적으로 치환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겠다는 거고, 자, 예를 들어 이 방정식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. 이 등식에서 좌변 봅시다. 제일 앞에 4의 x제곱 보이죠?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거든요. 자, 그렇게 표현하고 보면 이 식 전체를 봅시다. 이 식에서 2의 x제곱이 반복이 되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. 실제 a의 x제곱꼴의 식이 식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반복된 형태의 식을 자, 치환을 합시다. 2x제곱을 t라 두고 이 방정식 해결해 볼 건데, 이 지수함수식을 치환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 이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치역이 양수 전체 집합인 거 잘 알고 있을 테니까, 그 말은 이 식으로부터 0이나 음수는 출력되지 않는다는 거고, 그럼 2x제곱을 t라 두는 순간에 자, t의 값으로 0이나 음수는 적절하지 않겠죠. 그죠? 2의 x제곱을 t라 두는 순간에 양수 범위 내에서 t의 값을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거. 자, 이 함수의 치역과 함께 그 매칭시켜 t의 값의 범위에 주의하면서, 자, 이제 치환해서 식을 이렇게 적읍시다. 2의 x제곱을 t라 보고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옮겨준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볼게요. 자, 등식의 좌변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 봐주면서요. 자,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 또는 2다라고 답해줄 수 있겠는데, 자, 2x제곱을 애초에 t라 뒀으니까 t의 값으로 음수는 적절하지 않다 그랬죠? 0이나 음수는 자, 지금 t의 값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마이너스 1은 제껴냅니다. 우리 t의 값이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어요. 그럼 t의 값이 2일 때를 좀 생각하면서요. t의 값이 2일 때 이 식 성립하는 거 봐주면, 자, 무슨 생각할 수 있냐? 2의 x제곱의 값이 2일 때 이 식 성립한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애초에 주어진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었고,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값을 찾으라 그랬는데, 우리 답을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. 우리 이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t값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. 자, 그럼 계속해서 방정식 풀어야 된다는 소린데, 2의 x제곱이 2일 때 이 식 성립한다 그랬으니까, 그럼 2의 x제곱이 2일 때는 언젠가를 볼게요. 자, t는 2의 x제곱이고 그게 2일 때 보는 거예요. 이 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x값이 이 식도 성립하게 할 겁니다. 그때 이 식은 언제 성립하나요? 자, 지수에 1이 있다 보면 밑이 같은 상황에서 지수끼리 비교하면서 이 방정식의 해를 생각할 수 있죠.
이 식 성립하도록 한 x값 1이 이 식도 성립하게 할 거야. 자,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. 치환 후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지수 방정식 한 번 더 해결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방정식을 구해봤습니다. 요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되나요? 자, 그 과정을 옆에 방정식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해 주는데 여기도 식을 보면요. 제일 앞에 3분의 1의 x제곱의 제곱이 보입니다. 여기 3분의 1의 x제곱도 있으니까 자, 그 반복되는 식을 갖다가 t라고 치환할게요. 요렇게 치환하는 순간 이 함수의 치역 생각하면서 자, t의 값으로 0이나 음수는 적절하지 않아. 양수 범위 내에서 t의 값 생각해 줘야 되겠고 여하튼 이 3분의 1의 x제곱 t로 보면서 자, 이 식을 또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겠죠.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다 옮겨준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2차 방정식을 또 다시 구해보는데 자, 위의 식의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자, 1 또는 3 나온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음수나 0이 섞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, 우리 t가 1일 때, t가 3일 때 모두 생각해 줍시다. 이제 t가 1일 때도 이 식 성립하고 t가 3일 때도 이 식 성립한다는 거니까요. 자, 그 말은 3분의 1의 x제곱이 1일 때 또 3분의 1의 x제곱이 3일 때 이 식 성립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방정식을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답을 적는 게 아니고 또다시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을 최종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죠. 그럼 3분의 1의 x제곱이 언제 1이 되는지 자, 또 3분의 1의 x제곱이 언제 3이 되는지를 봐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값 자, 또 1과 3을 밑이 3분의 1과 같도록 만들어주고 생각해도 돼요. 3분의 1의 0제곱,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이와 같이 1과 3을 고쳐놓고 자, 밑이 같은 상황에서 지수끼리 비교해주면서 답 적어도 되는데 우리 이 정도 됐으면은 자, 요 정도씩 보면서는 바로 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값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. 여긴 3분의 1이 0제곱 1이니까요. 자, 이 식 만족시킬 수 있는 x값 0이네. 또 자,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3이죠. 그럼 이 식 만족시킬 수 있는 x값 마이너스 1이겠네? 바로 봐줄 수 있습니까? 자, 그렇게 어렵지 않죠. 그러면 답을 찾았습니다. x가 0일 때 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 성립하는 거예요.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라고 하면요. 자, 이 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x값을 모조리 찾으란 말이랑 자,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둘 다 답으로 찾아야 돼요. 치환해서 2차 방정식 풀었고요. 다시 한번 지수 방정식 해결하면서 최종 답을 찾았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지수 방정식도 보는데 이 방정식을 해결하는 과정이 여기 있는 다른 방정식을 해결하는 과정과 과정은 유사해요. 그래서 계속 또 풀이 과정을 적어나가기보다는 좀 스피디하게 자, 풀이 과정을 띄우면서 여긴 얘기를 해볼게요. 여기도 식을 보면요. 3의 x제곱이 반복됩니다. 맨 앞에 3 곱하기 3의 x제곱이 있고요. 자, 그 다음 마이너스 뒤에는 3의 x제곱 분의 1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반복되는 수식을 자, 또 t라고 치환을 할게요. 자, 그러면서 양수 범위 내에서 t의 값을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. 자, 지수함수식 치환할 때는 범위에 주의하자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3의 x제곱 t로 보면서 자, t에 대한 방정식 세워주자면 요번에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. 여긴 3 곱하기 t 자, 여긴 t분의 1 그리고 2는 넘겨준 거예요. 그럼 이번에는 뭐 분수식이 등장해 있네. 자,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보면 3의 x제곱을 t라 뒀으니까요. 3의 x제곱 값이 항상 양수죠. 그럼 t의 값도 항상 양수예요. 그 말은 t의 값이 0이 될 리 없다는 소리고 자, 그럼 이 방정식을 해결한다는 거는 양변에 값이 0이 될 리 없는 자, 문자 t를 양변에 곱해서 식 정리하고 그때 그 방정식을 풀어줘도 됩니다. 양변에 t 곱해서 자,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놨어요. 식을 이까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, 순서를 이와 같이 타고 와도 되고요. 아니면 애초에 이 식을 보면서 3의 마이너스 x제곱 자, 지수의 마이너스 x제곱 거슬리네. 그러면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하면서 식 정리하고 그 다음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도 이렇게 됩니다. 여하튼 자, 치환을 통해 이까지 식을 정리해 줬다면은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생각하면 될 거고요. 자,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. 요렇게. 인수분해 잘 됐나 볼까요? 검사는 하는데 그럼 정리하면 되겠죠. 자, 요렇게 곱해 3t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t 마이너스 2t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네요. 인수분해 잘 됐어요.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자, 마이너스 3분의 1
또 1이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. 자, 근데 3의 x제곱을 t라 둔 거니까 음수나 0은 t의 값이 지금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자, 생각할 필요도 없고 t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럼 이제 t의 값이 1일 때만 생각하면 됩니다. t가 1일 때 이식 성립하는 거니까요. 자, 그 말은 3의 x제곱의 값이 1일 때 이식 성립한다는 것이고 3의 x제곱이 1이 될 때가 언젠지 보자면은 자, 바로 3의 0제곱 1이니까 답은 요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. 아니면 이 1을 갖다가 자, 밑이 3과 같도록 맞춰 적고 나서 생각해도 되고요. 지수끼리 비교하면서 여하튼 치환 이용해서 자, 이 지수방정식 해결해 봤습니다. 자, 이번엔 지수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 볼 건데 한번 읽어 볼게요.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또 베타라고 하자입니다. 그 상황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또 이 식의 값도 구해보자는데 자,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그냥 합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리에 적절한 값을 대입해가지고 이 식의 값도 구해내면 되는 거니까 두 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직접 근을 찾아 나가 봅시다. 자,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도가 뭐 있을까요? 2의 x제곱이 시간에서 반복이 되네? 자, 그거 봐주면서 바로 치환을 시도할 수 있겠죠? 2의 x제곱을 t라고 두면서 자, 그 순간에 t의 값으로는 0이나 음수는 적절하지 않으니 t의 값의 범위를 양수 범위로 생각해야 되겠고 그러면 치환의 식 적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식을 적어 놓고요.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.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요. x가 알파일 때 또 x가 베타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. 자, 근데 2의 x제곱을 t라 뒀으니까 그 x가 알파 또 베타일 때 t의 값은 2의 알파제곱 또 2의 베타제곱이에요. 자, t가 2의 알파제곱 2의 베타제곱일 때 이제 이 식이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. 그 관계가 이해가 되나요? 그럼 2차 방정식에 자, 두 근을 적자면은 뭐라 적으면 될까요? 2의 알파제곱 그 다음에 2의 베타제곱이라 적으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즉 2의 알파제곱 2의 베타제곱의 값을 자, 알아내고 나서 그리고 또 알파 베타의 값을 알아내고 식의 값을 구하려고 보면 일단 2의 알파제곱 2의 베타제곱의 값이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.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깔끔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일단 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식이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안 되고 자, 그렇지만 우리 근의 공식 알고 있고 근의 공식을 통해서 얘네들의 값은 뭐 알아낼 수야 있죠. 그리고 나서 그 지저분한 값들을 들고 자, 알파 베타의 값을 또 알아낸다면 값은 굉장히 지저분할 텐데 그 값을 가지고 식의 값을 찾아 나간다?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게 최선일까요? 뭔가 아닌 것 같죠? 자,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게요. 이 알파 베타의 값을 정확히 모르고도 우리는 지금 뭔가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곱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자, 어찌 생각하면 될까요? 이 2차 방정식에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 적용해 보는 거죠. 그렇게 자, 두 근의 합 또 두 근의 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. 두 근의 합은 5다는 거 바로 이 식을 보면서 봐줄 수 있고요. 두 근의 곱 마찬가지로 2라는 거 봐줄 수 있죠. 여기 2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해야 될 식을 봅시다.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부터 구해보자 돼 있는데 자, 이 식을 잘 정리하면은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보이겠네요. 지수법칙 적용해서 자, 식 정리해 봅시다. 좌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죠. 자, 그리고 우변은 2의 1제곱이 있다 봐가지고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뽑아낸 관계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바로 봐줄 수 있습니다. 자, 이 식의 값도 구해보는데 두 식을 잘만 활용해주면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, 값을. 자,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의 값은 알고 있고 그걸 전체 제곱하면 자, 이 식으로부터 2의 2알파 제곱 2의 2베타 제곱 나오는 거 맞죠? 근데 여기 없는 항도 나오네요. 2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. 자, 그거는 없애줍시다. 요렇게. 자, 그럼 여기 있는 식이 위의 식과 같은 거 맞죠? 이 식의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. 자, 그리고 나서 보면 이 부분 값을 알고 있고요. 5라고 구해놨잖아요. 자,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1이다라고 위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적절히 값을 대입해주면은 5의 제곱 25고
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1제곱은 자 4다라고 적어주면서 21이다라고 알파, 베타의 값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동원해가지고 각자 식의 값을 다 찾아봤습니다. 이렇게.